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네, 김도원입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대명사 중에 하나가 바로 맛의 고장인데요. 이 맛의 고장 전주의 음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네, 한국 전통문화전당에 마련된 전주 음식 모형 전시실인데요. 이 전문가의 자문과 고증을 거쳐 마련된 이 전주 음식 460여 점이 이 모형으로 제작돼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월별로 먹던 옛 전주 음식과 또 제철 식재료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고요. 또 백반과 한정식 등의 상차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주를 찾는 국내 관광객들에게는 이 볼거리가 더욱더 다양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앞으로 전주 음식의 전통과 지혜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뷰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전북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세계 음식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문자 키워드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먹어서 세계 속으로. 네,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계 각국의 이색 음식들, 지금 저희 생방송 뷰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또 해외여행 중에 기억에 남는 맛있는 음식 이야기도 좋고요.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셨던 특별한 이색 음식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문자 기다리면서 첫 소식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 지역 전주와 군산에서도 이 세계 각국의 이색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음식으로 즐기는 세계 여행, 지금 출발하시죠. 여행이 고픈 이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티켓.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젓가락 하나 들고 떠나는 세계 여행. 함께 가보실래요? 와, 이거 외국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오니까 마치 막 외국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군산 속 인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인도. 한국에서 먹던 카레는 잊어라. 12가지 재료를 3시간 이상 푹 끓여내 깊은 맛을 자랑하는 인도 정통 커리. 그 맛을 제대로 보여줄 셰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नमस्ते। हम लोग इंडिया से हैं। हम लोग इंडियन कुक हैं। हम लोग ये इंडियन फूड बना रहे हैं। जो हम लोग का टेस्ट है सेम इंडियन टेस्ट है। 커리가 끓는 동안 한쪽에서도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으로 만드는 난. 인도식 빵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붙이는 건가요? ये तंदूरी है, ये मिट्टी से बना है। यहाँ पर रोटी और स्नैक्स पकाता हूँ। 탄두로에 구워내 기름기가 쫙 빠졌습니다. 담백한 치킨과 새우 양고기에 알록달록 커리 3종 세트까지 베테랑 인도 셰프들의 손에서 탄생한 인도 요리 한상. 뭐부터 먹어야 하나요? 사장님, 제가 네. 인도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오. 인도란 이런 것이다. 네. 여기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우리 커리는 대체로 밥에다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비벼서 드시잖아요. 인도에는요, 이 난이라는 거에다가 떠서 먹는 게 커리예요. 이 나라에서는 이 손에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뜨기 편하게 이렇게 띄워가지고요. 이 커리를 이렇게 딱 밑에다 떠서 이렇게 싹 해서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요. 너무 부드러워요. 네, 쫀득쫀득하고 부드럽죠? 와, 이게 생크림처럼 네. 입에서 살살 녹는데 예. 이 나는 쫀득함이 같이 씹히니까 와, 맛있죠? 정말 맛있어요. 네. 매콤한 칠리 소스로 양념한 후 노릇노릇 구워낸 탄두리 램도 한 입.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이 양고기도 지금 네. 탄두리에다가 구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막 기름이 쭉 빠져가지고 네. 담백하고 고기에 씹는 맛이 그대로 이렇게 질감이 느껴져요. 네. 와, 맛있다.
냄새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이거 인도 바다네, 인도 바다. 이렇게 현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곳에 있는 것 같은 막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한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네,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인도를 느껴보세요. 인테리어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기운.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중국인데요. 이번엔 어떤 요리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행복한 고민에 빠져봅니다.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사장님, 제가 음식으로 세계 여행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요리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 평소에도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잖아요. 제가 곧 그 말 취소할 수 있게 중화 요리의 색다른 변신을 보여드릴게요. 비주얼을 보아하니 흔하디 흔한 짬뽕은 아닙니다. 중식인 듯 양식인 듯 헷갈리는 요리들의 정체는 뭘까요? 와, 사장님 중국 요리 흔하다는 말 취소할게요. 지금 음식을 보자마자 비주얼이 이거 지금 반칙 아닌가요, 반칙? 이태리에서 갖고 왔잖아요.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 메인 메뉴인 크림 짬뽕인데요. 이게 제가 크림 레시피를 미국 요리 유학 가서 받아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 음식점을 준비하면서 중식하고 역시 이렇게 접목시켜 왔습니다. 이건 좀 파스타처럼 돌려서 먹어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크림과 짬뽕의 만남은 어떤가요, 아영 씨? 크림 파스타는 많이 먹으면 솔직히 조금 질리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짬뽕에 좀 매콤한 맛이 딱 잡아주니까. 그리고 저는 그 중국 요리 되게 좋아하는 게 네. 불맛이잖아요. 근데 크림 짬뽕이어가지고 기대 안 했는데 불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네, 불맛을 입혀서 어른들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와, 그리고 저 아까부터 진짜 궁금했는데 네. 이거는 빵인가요? 이 음식이 멘보샤인데요. 저희 집에서 샌드위치 자주 해 먹잖아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식빵에 새우살을 넣어가지고 중국식 이게 샌드위치거든요. 그럼 중국식 가정에서 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소스를 잔뜩 발라서.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빵하고 새우하고 짭짤하게 입에서 이렇게 감도는 게 너무 맛있어요. 메뉴도 그렇고 이렇게 인테리어도 그렇고 기존에 제가 생각했었던 이렇게 중국 음식점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른 중국 음식점들이랑 차별화를 두고 싶었는데 한두 가지 특색 있는 음식으로는 손님들에게 이곳이 특이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이렇게 특색 있는 걸로 꾸며왔습니다. 친숙한 중국 음식에 젊은 감성을 입혔습니다. 색다른 맛에 푹 빠져든 아영 씨. 중화 요리는 흔하게 먹을 수 있다던 분 맞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왠지 여기 분위기도 그렇고 중국의 그 핫한 거리에서 뭔가 젊은이들과 굉장히 재밌게 여행을 하고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 오실 손님분들도 오셔가지고 중국의 느낌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시해. 쉐쉐.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나 어떤 곳인지 감 왔어요. 사장님 여기 어떤 요리 먹을 수 있어요? 저희는 태국이나 베트남 음식 드실 수 있고요. 동남아 여행 오신 듯한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국적이면서도 친숙한 나라 태국 여행을 떠나볼 차례인데요. 탱글탱글한 새우와 튀긴 두부가 들어간 볶음 쌀국수. 태국의 가장 대중적인 음식 팟타이 꿈입니다. 그리고 주방에 감도는 매콤한 향기. 태국 요리는 향신료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 이제 고수를 제일 많이 곁들여 먹고 이제 바질도 많이 곁들여 먹는데요. 얘는 3대 향신료가 들어가요. 레몬그라스, 갈랑갈, 카필라임잎. 이번엔 베트남 요리인데요. 쌀국수가 들어가긴 하는데 국물이 없다. 궁금증과 함께 각국 대표 선수들이 입장했습니다.
와, 동남아네요, 동남아. 이 두 개는 이제 태국 음식인데요. 팟타이가 가장 많이 드시는 태국 음식이고 그다음에 똠양꿍이라고 세계 3대 스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똠양꿍은 제가 TV로만 많이 접했어요. 네. 진짜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 맛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리고 요런 비주얼의 쌀국수는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좀 더 차갑게 드실 수 있는 비빔국수인데 분짜의 다른 지방 방식을 볼 수 있어요. 분짜가 보통 하노이식만 많이 드시는데 이거는 좀 더 모아서 뿌려서 비벼서 드시는 방식. 이런 요리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여행 다녔을 때 아무래도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새콤달콤한 소스에 싱싱한 채소, 수제 짜조 돼지고기까지 어우러진 색다른 쌀국수. 오, 진짜 비빔국수 같다. 보통 쌀국수 따뜻하게 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새콤 달콤하고 거기에 좀 고소한 땅콩 맛까지 어우러지니까 입맛을 돋우는 그런 맛이라서 젊은 여성부터 좀 나이 드신 분도 다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이게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향신료 향이 강하니까 이게 진짜 맛이 오묘한데요. 되게 매콤하면서 새콤하면서 달콤함까지 느껴져가지고 마치 그 동남아에 우리가 그대로 현지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신맛과 단맛, 매운맛까지 다양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동남아시아 요리. 그 화려한 매력 앞에 아영 씨의 손과 입이 지칠 줄을 모르네요. 이거 먹어야 뭔가 여기 딱 속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개운해요. 제가 태국은 한 번도 여행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식만으로 그 나라를 느끼고 뭔가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음식으로 세계 여행 코쿤카. 음식으로 떠나본 세계 여행 어떠셨나요? 인도 셰프가 해주는 정통 인도 음식과 젊은 감성이 더해진 중국 요리, 현지의 향을 듬뿍 담은 태국 요리까지 여러분도 먹어서 세계 속으로 지금 떠나보세요. 네,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음식으로 그 여행을 추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인도나 베트남, 중국, 또 태국 다녀오셨던 분들은 방금 소개해드린 영상 속의 맛집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이색 음식 맛보는 건데요. 네. 이제는 더 이상 타국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너무 멀리까지 가는 수고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는 영상 잘 만나봤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문자로도 세계 음식들 받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먹어서 세계 속으로인데요. 샵 1991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곳 외에도 또 맛있어서 추천해주시고 싶은 그런 음식이나 장소 있다면 문자로 알려주세요. 네, 또 여행을 가셔서 직접 배울 수도 있잖아요. 배웠던 이 먹을 수 있는 세계 요리 레시피가 있다면 저희 생방송 뷰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이어서 만나볼 소식에서는 진짜로 직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일상 탈출을 꿈꾸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일본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눈의 도시로 유명한 일본 니카타현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지친 저의 모습이 안 돼 보여서일까요? 제게도 꿈 같은 힐링 여행의 시간이 왔습니다. 선물처럼 찾아온 여행지는요, 바로 일본의 니가타현이었습니다. 소설 설국의 배경이 된 곳으로도 유명하죠.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니 어느새 새하얀 설산이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저의 힐링 여행 함께 하실까요? 이 바다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동해와 마주보며 바닷가에 자리한 니가타현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다설지대이자 일본의 제1곡창지대인데요. 맛있는 쌀이 유명하니 더불어 술도 유명하고 겨울에는 설국이 되니 전 세계 스키어들이 열광하는 그런 고장입니다. 지금은 봄을 맞은 니가타현, 설국의 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은 기본, 신선한 해물들의 잊지 못할 맛, 그리고 니가타의 명물, 맛있는 쌀과 청주까지 오감을 만족시킨 힐링 여행기 지금 공개합니다. 봄을 맞은 니가타에는요, 노란 유채꽃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유채꽃은 많죠. 이거는 못 보셨을 겁니다. 봄꽃 유채꽃 뒤로 펼쳐지는 멋진, 보이세요? 설산. 여기는 봄이요, 니카타의 산은 겨울이로다. 눈과 꽃을 동시에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겨울과 봄 사이에 시간이 멈춘 듯 이색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요, 후쿠시마가타라는 습지대입니다. 각종 야생조류와 희귀 식물의 보고라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자연에 이어 이번에는 니가타의 전통 가옥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그냥 보기에는 되게 잘 지어놓은 별장 같지만 이 별장 안에서 일본의 전통 공연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일본의 전통 공연이라. 이곳은 니가타의 3대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이토가의 여름 별장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특히 기녀들의 전통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곳입니다. 게이기의 전통 공연을 계승 보존하고 있는 곳은요, 일본에서도 교토, 도쿄, 그리고 니가타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귀한 시간을 체험한 거죠. 술이 유명한 고장인 만큼 기녀들과 함께하는 옛날 술자리 문화도 체험해볼 수가 있는데요. 술 한 잔 안 마셨는데도 얼씨구나 재밌더라고요. 私たちは昔からのお姉さんたちの文化を次の道へつながるようにお客様へ皆様に発信できるように日々なのでお客様にぜひともお座敷の方に来ていただくことが私たちの願いです。 사이토가의 별장을 나와 잠시 니가타의 봄을 만끽했습니다. 꽃의 고장답게 아름다운 튤립과 벚꽃길이 저를 반겨주었는데요. 일하느라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던 봄을 니가타에서 제대로 만끽했네요. 잠시 쉬었으니 또 다른 여행지로 가볼까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북방문화박물관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반겨주는 이곳은요, 다다미방이 65개가 넘는 일본식 전통 가옥입니다. 옛날 일본 북방 지역의 생활성을 엿볼 수 있는 장식물과 집기가 잘 보존돼 있어서 박물관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요, 아름다운 정원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네요. 북방문화박물관에서는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맛있는 쌀로 유명한 니가타답게 밥짓기 체험이 있었습니다. 요 특이하게 생긴 솥, 바로 하가마를 이용해 직접 밥을 지어 먹는 건데요. 아름다운 정원을 벗삼아 느긋하게 불 조절을 하고 뜸을 들이면 윤기가 좌르르르르 흐르는 밥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반찬과도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그 이름,
갓 지은 흰쌀밥입니다. 찰기 좋은 밥알이 입안에서 쫀득쫀득 씹히는 식감, 씹을수록 퍼지는 니가타 쌀의 달달한 맛. 아이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속까지 든든하게 제대로 힐링한 시간이었네요. 맛있는 쌀밥을 먹었으니 이번에는 그 맛있는 쌀로 빚은 일본의 청주를 맛보러 갑니다. 니가타에 있는 한 양조장의 전시실인데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많은 종류의 술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잔 시음을 해봤는데요. 니가타의 쌀밥만큼이나 달큰하고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니가타 현에는 양조장만 무려 91개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를 모두 합하면 무려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니가타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쌀과 눈이 녹아내린 깨끗한 물이 빚어낸 니가타의 명품 술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 바로 폰슈칸 청주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정말 색다른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동전을 넣는 이것, 자판기처럼 생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니가타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술입니다. 이게 술의 고장이라고 할 만큼 사케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케를 저렴하게 마셔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구석구석 많더라고요. 여기처럼. 이것의 정체 눈치채셨나요? 맛보고 싶은 것을 골라 동전을 넣으면요, 술 한 잔이 나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게 사물함이냐? 아닙니다. 전부 다 사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사케의 거의 뭐 박물관이다. 폰슈칸에서만 100여 종의 청주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500엔을 내면 잔과 함께 5종류의 술을 맛볼 수 있는 동전을 주더라고요. 향긋하고 깨끗한 일본 청주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술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옆에 써있는 숫자들이 보이시나요? 도정률은 얼마인지, 단맛이 강한지, 쓴맛이 강한지 술의 특징을 보고 고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같이 니가타의 명품 술이라 뭘 고르든 맛이 좋습니다. 니가타의 청주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청주와 잘 어울리는 신선한 해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찾아왔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열심히 배에서 물건을 내린 생물들 엄청 크다. 우와. 대박. 굴. 싱싱한 굴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었는데 이 크기, 이 빛깔 여러분 보이십니까? 와, 사이즈 봐라. 레몬만 살짝 뿌려서 먹는데 우와. 오이. 대박 신선합니다. 역시 시장하면 먹거리죠. 숯불 향이 은은하게 배인 생선 통구이. 맛있는 냄새가 저를 마구마구 끌어당겼습니다. 잠시 정글에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생선 통구이를 먹어봤습니다. 잡내도 없고 담백하고요.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신선한 해물이 있는 곳에는 초밥이 유명하기 마련이죠. 니가타도 예외는 아닙니다. 뭔가 벌써 분위기가 로컬 맛집 냄새가 팍 납니다. 사실 일본에서 초밥집에 가면요, 이왕이면 다양하고 맛있는 메뉴를 먹고 싶은데 일본어를 모른다면 막막하기만 하죠. 하지만 니가타에서는 고민 끝. 이곳 니카타에서는요, 초밥을 주문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키와미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날의 가장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초밥을 만들어주는 니카타만의 아주 좋은 주문 방법이라고 하네요.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사장님, 키와미 가져오려마시다. 초밥 장인의 손에서 한 땀 한 땀 빚어지는 눈부신 초밥의 자태, 여러분 보이십니까? 눈으로 먼저 호강을 했습니다. 이제는 맛을 봐야겠죠. 키와미, 가장 신선한 그날의 재료로 만든 최고의 초밥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그야말로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맛. 뭉친 어깨가 풀어지고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싹 치유되는 듯한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아우, 오세요. 이거 와서 먹어야 돼. 사장님을 존경하게 돼. 눈빛으로 먹을수록 사장님을 존경하게 돼요. 저분이구나. 맛있는 초밥과 함께 완벽한 힐링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니가타의 봄 여행 어떠셨나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 명품 쌀과 명품 술,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이 반기는 니가타. 네, 눈과 봄꽃이 공존하고 또 일본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니가타 현이었습니다. 영상 보니까 저도 훌쩍 어딘가로 떠나고 싶네요. 그러게요. 이 넓은 세상을 보고 네. 이 다양한 문화도 체험하면서 이 활력 충전도 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먹어서 세계 속으로. 네,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도원 씨는 어떤 음식이 생각나세요? 저요? 저 같은 경우는 인도 여행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도 음식을 꼽고 싶은데요. 인도 음식 중에 이 난과 탄두리 치킨이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는데 네. 이번 주에 한번 방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영상에서도 봤으니까 꼭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사실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만 다녀와도 기분 전환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나들이 갈 때 빠지지 않는 도시락의 변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5월 소풍이나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팁, 이 특별한 도시락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산과 들이 실록으로 물들어가는 계절. 그냥 지나치기 너무 아쉬워 가까운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풍경에 절로 미소가 나오는데요. 나들이 나온 아이도 싱그러운 들판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멀진 않지만 야외로 나오니까요. 초록빛 가득 싱그러움이 묻더라고요. 또 알록달록 꽃들도 피어있고 참 예쁜데요. 보니까 가족들도 나들이 많이 나와 있고 유치원 친구들도 소풍 나왔네요. 푸른 숲에서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모습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여유롭게 숲 산책을 하다 보니 어느새 출출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자연과 함께해서 좋다고 하지만 아저씨는 이 먹는 게 제일 좋더라. 맛있는 김밥 입안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색다른 도시락이 생각나네요. 역시 먹는 즐거움이죠. 오늘도 김밥, 지난번 나들이 때도 김밥, 다음에도 김밥. 이 김밥도 맛있기는 한데 색다른 도시락 없을까요?
특별한 나들이 도시락을 찾아라. 오늘의 미션입니다. 먹기 편하면서도 색다른 나들이 도시락. 과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들이 도시락 나에게 맡겨다오. 2017 푸드앤 테이블웨어 일식 부문과 세계 한식 대축제 금상에 빛나는 구기노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셰프님이 또 금하고 관련이 깊으시다고요. 금 좋죠. 누구나 좋아하는 금.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황금 젓가락을 들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 이 황금 젓가락의 주인공은 도시락인데 예. 도시락 하면 김밥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이 김밥 말고 색다르면서도 간단하고 거기다가 또 든든하기까지 한 도시락 없을까요? 야외에서 드실 수 있는 도시락? 그러면은 새싹, 꽃, 어린 잎들, 그리고 보기도 좋지만 입에서 즐거운 거. 그런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색다른 도시락 요리 시작합니다. 리리리. 먼저 제철 과일을 넣은 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에 밥을 올려 골고루 펴준 뒤 뒤집습니다. 여기에 마요네즈를 살짝 묻힌 딸기를 이어서 올린 뒤 살살 말아주는데요. 이게 끝이냐고요? 설마요. 훈제 연어살을 길게 놓은 뒤 과일 롤을 얹어 돌돌 말아줍니다. 오렌지빛 연어 덕분에 더 먹음직스럽죠. 자, 여기서 팁 한 가지.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 주부님 같은 경우는 칼이 안 들거나 잘 썰지를 못해도 모양 이쁜 모양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 편리해요. 그 정도만 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바나나 롤을 만들어 봅니다. 새우살을 길게 놓고 턱 쏘는 고추냉이를 올려 말아주는데요. 이 롤을 랩에 한 번 감싼 뒤 잘라주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죠. 두 번째 도시락은 비벼 먹는 초밥입니다. 한낮 기온이 올라가는 요즘 밥이 상하지 않게 초밥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그 위에 다진 소고기와 일식 볶음 양념을 올려 담습니다. 여기에 샐러드 채소를 가볍게 올리고 붉은색 딸기와 보랏빛 블루베리 그리고 오렌지빛 훈제 연어로 플레이팅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나들이 가면은 생연어가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훈연이 된 훈제 연어를 사용하면 그래도 좀 낫죠. 마지막으로 멕시코 요리 부리또를 만들어 봅니다. 먼저 밥에 다진 소고기와 일식 양념을 섞은 뒤 부리또에 들어갈 오색 채소도 채 썰어 준비합니다. 얇고 둥근 또띠아 위에 치즈 한 장을 올리고 밥과 오색 채소를 얹어주죠. 그런 다음 속재료를 잘 감싸주는데요. 마지막으로 팬에서 살짝 구워내면 주먹밥 부리또가 완성됩니다. 한입 크기로 잘라 도시락에 예쁘게 담으면 되는데요. 양념된 밥을 작게 뭉쳐 주먹밥을 만들면 더 든든한 도시락이 되겠죠. 후식으로 먹을 튀김도 곁들이면 좋은데요. 새우와 중국식 찐빵을 노릇하게 튀기고 신선한 샐러드엔 날치알을 뿌려서 준비합니다. 이만하면 색다르면서도 정성까지 듬뿍 들어간 나들이 도시락 아니겠습니까? 소금물과 식초를 탄 물에 날치알을 담갔다가 건져서 물기를 쭉 빼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염려는 없어요. 황금빛 젓가락 축제를 여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서 먹는 도시락들이 완성됐습니다. 야,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나들이를 더욱 즐겁게 해줄 도시락.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도 있는데요. 상큼한 제철 과일과 함께 먹는 과일 롤. 푸른 샐러드와 과일 훈제 연어와 초밥의 환상적인 만남. 즉석에서 쓱쓱 비벼 먹는 초밥입니다. 포근하면서도 부드러운 또띠아와 오색 채소의 아삭함이 어우러지는 멕시코 요리 부리또. 여기에 샐러드와 튀김까지 곁들여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나들이 도시락입니다. 지금 말고 이후에 먹어야 되는 도시락이기 때문에 이 재료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겠네요. 그럼요. 신선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야외 나가면은 갈증이 나니까 밥을 잘 못 먹을 수 있는데 식초가 들어가면 침샘을 자극하니까 그래서 목 넘김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일석이조.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파도 넘실거리는 바다라 생각을 하고 또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는 초원이라 생각을 하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과일 롤을 마요네즈 소스에 쿡 찍어 먹어봅니다. 고소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데요. 과일 덕분에 목이 메지도 않더라고요. 밥과 오색 채소가 어울린 브리또는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맛입니다. 재료가 상당히 다양한데도 조화가 참 잘 이루어집니다. 마치 악기는 다르지만 하모니를 만드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야외 음악단이 나와 있는 기분이에요. 대접받는 기분. 도시락을 계속 먹어야겠네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 도시락만 먹을래? 샐러드와 훈제 연어를 곁들인 비벼 먹는 초밥은 어떤 맛일까요? 조금씩 덜어서 말 그대로 비벼 먹으면 되는데요. 신선한 재료들의 식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조리 과정이 가장 간편한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또 색다르고 맛있는 도시락이지만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들이 가야 되는데 설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재료들도 슈퍼 한번 싹 갔다 오면 다 있는 재료니까 간편하게 구성해봤습니다. 여러분 깊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처럼 간단하니까요. 집에서도 이런 도시락들, 색다른 도시락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가정의 달 5월. 맛은 물론 눈도 입도 부탄 색다른 도시락으로 행복한 나들이 하세요. 네, 색다른 도시락 레시피 만나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서 한 가지씩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어려워 보였는데요. 그래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 메모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 김밥이나 롤은 이 비닐 랩으로 싼 후에 자르면은 이 예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도시락으로 나들이의 행복 더더욱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먹어서 세계 속으로로 문자 받아봤습니다. 어떤 문자들이 와 있을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528님, 일본 도쿄에서 먹은 스키야키. 한국의 샤브샤브와 비슷하죠? 너무 맛있어서 이거 먹으러 도쿄에 다시 가고 싶을 정도랍니다. 이거 먹으러 도쿄에 다시 가고 싶을 정도면 얼마나 맛있었으면.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얼마나 맛있길래. 어떤 맛이죠 도대체? 당장 제가 가보고 싶네요. 근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네. 정말 우리나라 이 샤브샤브 많이들 드시잖아요. 맞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요즘 잘 나와 있잖아요. 레시피 한번 이렇게 적어 두셨다가 집에서 솥 하나 놓고 네. 소고기 사고 뭐 버섯 사고 해가지고 직접 샤브샤브해서 스키야키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다가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또 샤브샤브로도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또 하나의 퓨전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창조를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행 추억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네.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6976님, 프랑스 파리에서 먹었던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라 거부감이 컸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군요.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 네, 에스카르고. 저 어릴 적에 달팽이 요리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사실 좀 느끼하진 않을까, 좀 물컹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네, 한번 드셔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라는 많이 먹어봤는데 비슷하니까 네. 도전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20대 때 프랑스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네. 달팽이 요리는 사실 좀 비싸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엄두도 못 냈는데 다음에 제가 여행 가게 되면은 꼭 월급 모아서 한번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게 또 남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부럽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3970님, 전 일본 여행을 자주 가는데 역시 먹을 것의 천국입니다. 오사카 맛집을 찾아다녔는데요. 스시,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 라멘 또 떠날 겁니다. 아유. 정말 일본을 가면 배가 부른 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죠? 저는 스시도 먹고 네. 싶고 우동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은데 배가 부르니까 다 먹질 못하더라고요. 달팽이 요리도 드시고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유진 씨 다 드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네. 할 말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진만 봐도 저 미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입을 환하게 벌리면서 지금 네. 타코야키죠. 타코야키를 이제 바라보는데 위에 라멘 사진도 보이고요. 행복해 보이는 이 모습이 정말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곧 일본으로 떠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사카 또 재밌게 다녀오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6님, 중국 여행 때 골목에서 발견한 꼬치들인데요. 재료가 참 독특하죠? 중국의 다양한 꼬치들 정말 별미일 것 같아요. 전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별로 다양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저 우측 상단에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불가사리가 있고 또 새우가 있고 옆에 생선. 또 꽃게인 것 같아요. 저거 보니까. 네, 또 오징어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각각류를 튀겨서 먹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전 중국도 가본 적이 없어서. 유진 씨 중국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네, 저는 사실 근데 이 사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딱히 없는 게 많이 봤는데 저도 도전을 해보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딱 지나만 가도 향신료 향이 엄청 강해서 그래요? 네. 네, 다음에 한번 가면 이번엔 해보지 않을까 도전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행의 추억 잘 쌓고 오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9286님, 저는 일본 라멘을 좋아합니다. 특히 고기가 고명으로 들어간 라멘이 맛있더라고요. 강력 추천! 네. 야, 근데 정말 국물이 진해 보이죠? 네, 저는 먹어봤어요. 네. 드셔보셨군요. 네, 먹어봤는데 이 라멘이 이 된장도 있고 카레도 넣고 여러 네. 가지 일본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 식재료들을 넣어서 라멘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맛이 미묘하게 다 다른데 좀 건강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네, 그런 맛이 듭니다. 한국의 라면을 좋아하면 또 일본 라면도 좋아하겠죠? 네, 좀 색다른 맛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위에 일본 라멘집 굉장히 많아요. 네.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일본 라멘과 한국의 라면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0871님, 일본에서 맛본 도시락, 초밥과 롤, 생선가스에 싱싱한 과일까지 있었거든요. 일본 가시는 분들은 이색 도시락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오늘 또 일본 일본이네요. 이야기가 많네요. 네. 사실 저는 간단히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본에서 맛집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편의점 한번 다녀오세요. 맞아요. 편의점에 정말 라멘이고 오코노미야키고 다양한 게 다 있습니다. 편의점 자체가 이 음식 백화점이니까요. 편의점에서 이 이색 음식들 맛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문자들 모두 잘 받아봤습니다. 네. 평소 먹어보지 못했던 세계 각국의 요리로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번에는 한국 사람이 즐겨 먹는 별미, 색다른 감자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음식 감자탕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감자탕에 특별한 재료가 더해져 이 사람들의 발길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색 감자탕이 선보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한국인의 소울푸드 감자탕을 찾아 광주 일곡동에 도착.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북적한데요. 여기 푸짐해요, 진짜. 끝내줍니다. 이런 밥 처음이에요. 아마 이거는 전국에도 없을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거 전투가 뭐예요? 이거요, 고구마 쓴 감자탕이네요. 고구마 쓴. 얼큰한 감자탕과 고구마 순이 만났다. 그동안 시래기, 우거지, 묵은지 등 다양한 재료와 만났던 감자탕이 이번엔 고구마 순과 맛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감자탕 양념 온몸으로 흡수한 고구마 순에 돼지 등뼈에 붙은 살코기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고구마 순 감자탕. 바로 이 맛 아니겠어요? 둘이 먹다가 하나 그걸도 모르겠습니다. 고구마대 감자탕이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다른 데 없는 것을 새 메뉴로 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감도 좋고 쫄깃쫄깃하고 고구마 순이 뭐 효능이 좋잖아요. 뭐 식이섬유도 많고 뭐 장에도 건강에도 좋고 칼슘이나 뭐 칼륨 같은 거 많다고 뭐 그렇게 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은. 맛은 물론 건강까지 확 사로잡은 고구마 순 감자탕. 사장님, 이렇게 좋은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장사를 한 30년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감자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날마다 또 레시피를 내가 혼자만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먹어보고 또 내일은 이런 걸 또 한 번 더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또 레시피를 제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지금. 손님들 입맛 제대로 저격한 고구마순. 이 집에선 말린 걸 쓴다고 하네요. 이 고구마순 바로 사용하면 될까요? 아니요, 한 3일 걸려야 되거든요. 3일이요? 고구마순이 감자탕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데 그 과정을 한번 봐보시죠. 먼저 고구마순을 물에 12시간 정도 담궈서 강한 맛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압력솥에 30분 정도 삶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 삶아가지고 씻어서 또 2, 3일을 헹궈서 우려내야 되거든요. 불리는 이유는 물론 작업은 많겠지만은 식감도 좋을 뿐더러 손님들이 드시기에도 아주 좋은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소중한 당신께 드리기 위해 그 어려운 걸 우리 사장님이 해낸다고요. 삶고 불린 고구마순을 이제 사용하나 싶었는데 엄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육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좀 거무스름한 거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모든 걸 다 골라내야 돼, 제거를 해야 돼요. 고구마순이 워낙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손수 선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출동 준비 완료. 정성이면 감동이라 했던가요? 고구마순과 감자탕의 신선한 만남은 손님들에게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질기면 어쩔까 했는데 전혀 안 질기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담백하고. 아, 그 일반 감자탕 먹었을 때는 맛이 좀 무겁고 느끼한 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구마순 넣어가지고 만드니까 그것보다는 좀 맛이 가볍고 훨씬 고소한 것 같아요. 저는 고구마순을 뭐 나물도 마찬가지지만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나물 종류 자체를. 근데 이렇게 여기 고구마순하고 같이 감자탕을 먹으니까 그 먹는 입에 들어갔을 때 좀 부드러운 감이 있어요. 이 국물을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훨씬 이렇게 접하면은 좀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니 해도 감자탕은 뼈마디 사이에 붙은 고기를 쏙쏙 발라먹는 재미가 쏠쏠하죠. 고기 맛이 되게 다른 것보다 부드러운 것 같아요. 되게. 맛있는 비법, 매일 들어오는 고기. 좋은 거 갖고 왔어요, 오늘. 왜냐면 고기 좋네요. 살도 많이 붙고. 저희는 100%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주로 저기 나주 한평 그쪽에서 공수해가지고. 좋은 재료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법. 그런데 사장님, 삶은 돼지 등뼈를 모조리 다 건져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아, 이젠 찬물에 헹굽니다. 이 고기 부스러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부스러기를 같이 떼어 감자탕 하다 보면 아무래도 깔끔하지 못해서 저는 감자탕 하면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버리고 감자탕을 안 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사장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네요. 감자탕에 들어갈 채소를 썰어주고 맛을 좌우할 위풍당당한 그 이름, 감자탕 양념 출동. 저만의 비법이에요.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레시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람을 안 떠도 딱 맞아버려요, 제가 하면. 애매 전라도 말이 나와버렸네. 어쩌까이. 특제 양념 제대로 밴 고기를 꺼내주는데 어머, 아뜨 우리 사장님 이걸 손으로 꺼내요. 아뜨! 가끔 손바닥이 빨개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손으로 빼세요? 너무 뜨거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국자를 꺼내면은 얼마나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엄청 소모돼 버리고 일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뜨거워도 좀 참고요. 우와 뜨거. 음식에 대한 퀄리티 즉
질에 대한 그 제가 자부심 때문에 그 차라리 인건비를 손님한테 제공하고자 제 혼자 가끔 일당을 부르면서 혼자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 다음은 이제 지금 마지막 단계거든요. 감자탕 육수 만들기 마지막 단계고요. 한 10분 정도 끓여서 바구니에 받치면은 감자탕 육수는 끝입니다. 육수가 완성되면 3일간의 정성을 더해줍니다. 자, 고구마 순 감자탕 완성! 정말 국물이 불러 사람을, 그죠? 숟가락을 놓을 수 없는 마법의 이끌림이랄까? 독특하고 깊고 그런 맛이 우러나서 특히 저는 이 고구마 순을 올 때마다 초과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맛인 것 같아요. 속이 헛헛할 때 푸짐하고 얼큰한 감자탕이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언제나 마시는 감자탕, 좀 더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고구마 순 감자탕 어떠세요? 네, 이 고구마 순에는 칼륨이나 아연, 또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피부 미용이나 눈 건강에도 참 좋다고 합니다. 네, 또 고구마 순은 여름 제철 채소라고 하는데요. 이제 곧 날씨 더워지면 가정에서도 고구마 순 이용해서 요리에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뷰에서는 오늘 맛있는 세계 음식들 문자로 받아봤습니다. 0528님, 6976님, 3970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도내 초등학생들이 이번 가을부터 전북의 싱싱한 제철 과일을 무료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뜻을 모아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이 컵과일을 간식으로 하게 됐는데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바로잡고 또 과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자극적인 간식보다는 이런 싱싱한 제철 과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휘트니스와 함께합니다.